4장에서는 열평형 상태의 전자 그리고 전공의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4장은. 그래서 전자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0라고 표현해주고 전공 농도를 P0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하는 구하는 내용들이 4장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냐면 페르미 디락 확률함수랑 양자 상태 밀도함수랑 두 개를 통해서 그림으로써 대략적으로 N0와 P0가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 에너지라고 하면 전자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성적으로 살펴본 거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정량적으로 N0에 대한 식과 P0에 대한 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0는 NC하고 익스포넨셜 들어가고 여기 안에 KT분의 마이너스 2 EC 마이너스 플러스 2F 뭐 이런 식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P0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식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P0, N0와 P0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N0, P0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 그리고 열평형 상태의 전공 농도가 있는데, 그런 애들들의 어떻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는 저런 걸 배웠었죠. 앞서서 배웠을 때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진성반도체에 대해서 배웠고, 진성반도체에서는 N0와 P0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특별히 NI, PI 이렇게 해서 PI라는 말 대신에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를 나타내는 I를 사용하지만, 진성반도체에서는 N0와 P0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NI라는 값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 외인성 반도체예요. 외인성 반도체와 상반되는 개념이 진성 반도체인데, 말씀드렸던 인트린직이란 뜻은 본질적인 뜻이야. 본질적인. 그 외인성 반도체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 외부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불순물이요.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외인성 반도체라고 하고, 불순물을 왜 첨가를 시키냐면 불순물을 통해서 N0와 P0의 농도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N0 농도와 P0의 농도가 다르게 만들어준다. 반도체 내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 물리전자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그림은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연결해 놓은 다이오드의 개념인데, 첫 시간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P타입 반도체는 왜 P타입이라고 하냐면, 이 대부분의 여기서 캐리어들이 뭐냐면 포지티브 캐리어들이 사용된다. 포지티브 차지 캐리어가 사용된다. 포지티브 차지 캐리어는 우리가 뭐냐면 전공이죠. 전공을 사용하고 전공의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0라고 그래. P0. 포지티브 차지 캐리어가 이 P타입 반도체에는 주 캐리어예요. 주. 메이저하게 들어가 있어요. 메이저 캐리어로서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P타입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N0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 N0는 어떻게 될까요? N0는 있긴 있나요? P타입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전자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전공도 있고 전자도 있어. 그렇지만 어느 게 더 많냐면 포지티브 캐리어, 전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소수 캐리어예요. 그리고 이 포지티브 캐리어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P0는 많고 N0는 적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두 개의 전자와 전공의 농도가 달라져. 진성 반도체가 아닌 상태가 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컨덕션 밴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밸런스 밴드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그려놓고, 전자들이 올라가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는 전자들이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아래쪽에는 홀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전자가 생기면 한 개의 홀이 생깁니다라고 한 것이 진성 반도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특징이기 때문에 N0, P0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공은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도대체 더 많은 전공의 수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의 그 농도, 전자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원인이 바로 불순물이다. 불순물. 영어로는 impurity. 불순물. 마찬가지로 N타입 반도체에도 N타입 반도체 그러면 포지티브 캐리어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무엇이 대체적으로 있냐면 네거티브 캐리어, 네거티브 차지 캐리어 혹은 차지라는 말을 생략하고 네거티브 캐리어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N을 따서 N타입 반도체가 된 거죠. 이것이 다수 캐리어가 돼요. 다수. 소수는 홀이 되는 거고 저 네거티브 차지 캐리어는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일렉트론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0가 무엇보다 크냐면 P0보다 커요. 같지가 않다고. 어떻게 N타입 반도체에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야. 진성 반도체는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면 홀이 하나가 생성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불순물을 넣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오족 원소를 그룹 5, 오족이라고 하면 그룹 5죠. 주기율표에서 그룹 5를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룹 4예요. 주인공은 그룹 4. 그룹 4의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리콘은 원자 번호는 14 정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리콘 갖다 놓고 최외곽 전자 이렇게 팔 4개를 생각하죠. 물론 이 팔이라는 거는 이 평면상에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정사면체의 각각의 꼭지점들의 모습 그리고 원자는 정사면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평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이루는 각들은 절대로 90도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실리콘 경우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었어. 그 반도체를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진성 반도체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진성 실리콘 반도체 격자 그림 2차원적으로 그렸어요. 어쩔 수 없이 3차원이지만 2차원으로 그린 그림을 살펴보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뭐냐면 그룹 4예요. 그룹 4. 실리콘 대신 다른 이제 그룹 4의 원소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엇을 넣어주냐면 불순물을 넣어주는데 치환 불순물에서 기존에 있었던 애들을 하나 빼주고 대신 넣어주기 때문에 치환 불순물이라고 그래. 그냥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어주기 치환해주기 때문에 치환 불순물로 들어가 주는데 무엇이 들어가냐면 오족이 들어가요. 자, 오족이 들어가니까 실리콘에 비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자 인을 생각해 보면 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팔이 연결하는 최외곽 전자들,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이 몇 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실리콘은 4개, 그룹 4니까 인은 그룹 5니까 5개가 돼요. 5개. 그래서 5개를 또 마찬가지로 평면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4개를 표시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를 이제 하나 더 넣어준 거죠. 팔이 5개니까 이 상태가 지금 중성 상태예요. 중성. P 원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성인 상태예요. P 원자는 중성인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 원자를 기존의 실리콘 하나를 빼고 그 안에 대체한다.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 상상은 그거는 우리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확산이라는 과정 그리고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원자를 직접 거기다 때려 박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주냐면 그 과정을 우리가 인 원자로 도핑됐다라고 하죠. 도핑. 도핑이라는 과정은 불순물을 넣어 주는 거야. 를 삽입해 주는 거야. 불순물을 삽입해 주는 과정이 도핑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물 테스트 같은 경우에 도핑 테스트 이런 거죠.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테스트해 주는 거냐면 그 사람이 내추럴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내추럴한 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호르몬들을 넣어가지고 그 호르몬이 일종의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호르몬들을 넣어서 신체의 능력들을 갑자기
비이상적으로 증가시켰느냐 안 했느냐라는 테스트가 이제 보통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제 불순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도핑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는 도핑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약물의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 원자들이 불순물 원자들이 그 내부에 순수한 그 진성 반도체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도펀트라고 그래요. 도펀트라고 합니다. 도핑에 사용되는 물질, 도펀트라고 해요. 그러면 도펀트라는 말과 반도체에서는 임퓨리티라는 말이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도펀트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도핑이라는 그 행위를 생각해서 그 행위에 어떤 그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행위에 넣어주게 되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도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임퓨리티라고 하면 좀 더 제너럴하게 그 물질이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순수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도펀트 원자라는 말과 불순물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자, 인원자로 도핑된 실리콘 격자 2차원 그림 그러면 도핑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모양은 도핑되는 농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일단은 농도가 낮다. 즉 뭐냐면 지금 실리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실리콘들이 다 인원자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실리콘 원자로 대치된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비슷한데요. P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P 안에서 자 보면 P에 본래 딸려진 애들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팔이 총 5개가 있다고 했어요. 자, 팔로 표현하는 그 전자들 5개가 있어야 중성인 전자들인데 지금 4개가 있죠. 본래 하나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P 원자는 총 5개의 이렇게 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팔들이 뭐에 사용돼야 되냐면 공유결합에 사용되어야 되겠죠. 공유결합에. 근데 실리콘은 총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4개만 있으면 이 완벽한 공유결합들을 이룰 수 있어요. 격자 구조를 이룰 수 있어. 근데 인원자가 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하나 남는 전자가 발생한 거죠. 나는 어디로 가지? 야, 너는 어디에 공유결합에 사용될 데가 없어. 그냥 남는 거야 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가 정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합이 된 전자와 결합되지 않은 전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합되지 않은 전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달랑달랑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작은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붙잡아주는 어떤 결합에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전자로서 동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전자가 뭐가 되는 거냐? 뭐에 기여를 하는 전자냐? 전류에 기여를 하는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에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제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역할인 거죠. 얘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불순물에서 나온 전자야. 불순물에서 나온 전자다 보니까 이전에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간 애들은 항상 일렉트론 홀 페어가 똑같은 동수로 생기지만 지금은 뭐만 생겼냐면 전자만 생긴 거예요. 전자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4개가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와 공유결합을 했어요. 공유결합한 모습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개가 있어. 나머지 1개는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느슨하게 상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얘네들은 잘 쉽게 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원자와 결합한 5번째 가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도너전자라고 해요. 도너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너는 기부하다, 주다 이런 거. 주다, 기부자 뭐 그런 거죠. 도너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여기서 전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뭔가 이 전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전자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원자에 의해서 기부된 그런 전자를 도너 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도너라는 말은 자, 이런 도너 전자가 없는 인원자는 양의 전하를 띈다 그랬어.
도너 전자가 없는 인원자는 양의 전하 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아주 행복한 상태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마치 P 자리에 예전에 실리콘과 똑같은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야 P가 중성인 상태예요. P는 기본적으로 중성이 전자가 5개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전자 하나가 날아갔죠. 자, 날아가서 일로 갔잖아요. 일로 지금 갔잖아요. 일로.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없애버리면 이제 P를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전자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네. 그러면 지금은 양의 전하를 띄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의 전하를 띈 상태. 그래서 이 P는 지금 양의 전하를 띈 상태야. P는 양의 전하를 띈 상태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P는 양의 전하. 그리고 도너 전자를 전도대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공유 결합에 관여한 전자들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를 만들어 놓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전공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 뭔가 이렇게 빈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이 빈 상태가 플러스로 된 빈 상태니까 플러스라고 쓰면은 이 빈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한번 채워볼게 이렇게 채우고 또 빈 상태가 되고 막 이런다고 그랬죠. 즉 공유 결합에 연결됐다 하더라도 그 전자들은 뭔가 주변에 빈 자리가 생기게 되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빈 자리가 생기면 이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럼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와 그 옆에 있는 이 친구, 옆에 지금 공유 결합에 사용한 1번 친구와 2번 친구를 비교해 보는 거야. 지금 1번 친구와 2번 친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즉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거야. 전도대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얘네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작은 에너지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 작은 에너지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와 공유 결합에 사용되는 두 가지를 비교시켜 보면 전도대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게 더 크냐면 얘가 더 큰 거죠. 공유 결합에 참여한 애.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서 끊어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에는 얘네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상승시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인에 있는 결합에 사용하지 않은 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전도대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